오늘은 뷰티바이블 에디터들에겐 특별한 날이야. 갑갑한 사무실을 떠나 워크숍을 왔거든. 이렇게 사무실만 벗어나도 벌써 힐링하는 것 같아. 야, 니네 정신 차려. 우리 놀러 온 거 아니거든? 근데 정화 선배는 어디 간 거야? 팀장님이시니까 먼저 가갖고 뭐 워크숍 준비하고 있겠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들뜬 마음만큼 워크숍이 잘 되어야 할 텐데 말이지. 먼저 온 두 사람은 워크숍 준비에 한창이야. 오빠, 그게 다 뭐예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거 에디터들이 워크숍 한다길래 내 전문 분야를 준비를 했지. 뭔데요, 그거? 헐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야. 아, 아마 진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말해도 돼요? 안 돼. 그 시각 드디어 모두 도착했어. 왔어.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우리 늦은 거 아닌데? 나보다 늦게 오면 늦은 거야. 근데 오빠 웬일이세요? 난 항상 니들이 있는 곳 그 옆에 있어. 우리 뭐 했어요? 뭘 뭐해? 워크숍 준비했지. 야, 우리 순수하게 아니야. 워크숍 준비 엄청 열심히 했거든? 그럴 리가 없는데.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 내가 짜는 워크숍 일정표. 왜? 뻑뻑해. 뻑뻑하다고? 근데 너희들 5명이니까 이 정도는 그치?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되지. 정말 일만 하다 가는구나. 너네 다 아이템 어떻게 준비했는지 내가 완전 체크할 거야. 되게 사감 선생님 같지, 그치? 지친 여름일수록 누구나 다 힐링을 원한다고. 그래서 뷰티바이블 에디터들도 힐링 뷰티 클래스를 준비했어. 예뻐지는 건 힐링의 기본 아니겠어? 특히 여름엔 아이 메이크업만 바꿔도 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땡볕에 얼굴만 지치는 게 아니야. 두피도 마찬가지지. 두피 케어부터 손상 없는 스타일링까지 모두 알려줄게. 축축 처지고 늘어나는 여름 모공. 아직도 고민이라고? 이번엔 피언정의 뷰티 클래스에서 말끔히 해결해줄게. 알차게 준비한 에디터들의 힐링 뷰티 클래스. 기대해도 좋아? 첫 번째 클래스부터 만나볼까? 첫 번째는 개건 칼럼니스트 우리 이민웅 씨가 주스 클렌즈라는 클래스를 해주실 거예요. 남자의 눈으로 여자의 뷰티를 꿰뚫어보는 뷰티 칼럼니스트 이민우. 주스 클렌즈라는 말 들어봤지? 그게 뭐예요? 뉴욕이랑 헐리우드에서는 카페인 대신에 야채 과일의 도움을 받아서 찹즙 주스, 클렌즈 주스가 완전 유행이지. 클렌즈가 닦아내다는 얘기잖아. 주스를 마시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좀 빠지는 느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맞아. 레몬 디톡스, 해독 주스 같은 거 이렇게 디톡스는 여자들한테 꾸준히 인기를 받고 있잖아요. 요즘 되게 트렌드인 게 있어. 뭐요? 청혈 주스라 그래서 사과나 배나 토마토나 과일에다가 양파랑 생강즙을 넣으면 피도 좀 맑게 해주고 독소도 배출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청혈 주스가 굉장히 이름 되게 유행해. 멋있다. 청결 주스. 자, 그러면 그린 클렌즈 주스 만들어줄게. 내가 이 재료를 준비해봤는데 아마 그냥 손쉽게 마트에서 혹은 뭐 냉장고에 있는 배, 키위, 브로콜리, 샐러리, 오이 그리고 진저에일이란 주스가 들어가거든? 진저일이요? 진저일이 뭐예요? 조금 생소하지? 진저에일은 생강향과 맛이 나는 무알콜 탄산음료야. 요 야채 과일 그리고 진저에일 이것만 있으면 준비 끝. 잘게 잘게 나눠서 썰어 놓으면 되는데 너무 크지 않게만 잘라 놓으면 될 것 같아. 근데요, 그린 클렌즈는 뭐 어디에 좋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클렌즈 주스에 작용을 해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그리고 독소 배출 이 두 가지라서 매일 아침 공복에 꾸준히 먹으면은 되게 많이 효과를 본다고. 과일 이렇게 썰고 계시고 이러니까 뭐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처럼 보잖아.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번거로운데 습관되니까 잘 되더라고. 아, 결혼하면 이렇게 남편이 맨날 이렇게 해요. 진짜 좋겠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확실히 배가 있으니까 집이 굉장히 많이 생기네. 색깔이 되게 예쁘다. 끝! 보기만 해도 되게 건강해질 것 같지? 되게 건강해지는 색깔이야. 그리고 여기에 뭐 색소나 방부제나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갔으니까. 먹고 싶은 사람? 그냥 맛볼래요. 그래? 그러면 지연이랑 이형이랑 한 번씩 먹어보고 맛은 뭐 조절 가능하니까. 어떤 먹어볼게요. 맛있죠?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되게 궁금하게 하지 마.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답답해. 아, 그냥 맛이 다 나. 되게 건강한 맛이 나고 키위 맛도 나고. 우리가 아침에 이거를 씹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저 양을 절대 저렇게 먹을 수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갈아서 먹는 거야. 맞아. 생각보다 그 브로콜리랑 샐러리 맛이 안 나고 키위 맛이 강해서 먹기 불편하지 않아.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린 클렌즈.
다시 한번 살펴볼까? 먼저 준비한 재료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진저에이를 넣고 갈아줘. 색깔만 봐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지? 요즘 정말 뜨고 있는 또 여자들을 위한 클렌즈 주스가 있거든? 바로 밀싹 자몽 주스. 밀싹이요? 나 자몽 좋아하는데. 맞아. 자몽은 다들 알다시피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밀싹은 피를 정화시키고 간이랑 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서 요즘 최근에 엄청 주목받고 있는 새싹이야. 추운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야. 잔디 인형 머리 자란 줄. 밀싹은 어떻게 보관해요? 실온에 금방 놔두면 얘가 금방 마르고 시들어. 금방 푸석푸석해지고. 냉동 보관을 해야 돼서 먹을 만큼만 꺼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다 간단하다. 그치. 약간 자몽의 또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몽이랑 사과랑 만나면 그 자몽의 쓴맛은 사과가 많이 잡아줘. 맛있겠다. 나는 저 밀싹 맛을 잘 모르잖아. 저게 좀 무슨 맛이 날지 되게 궁금해. 보통 부드러운 걸 밑에 넣고 그리고 딱딱한 걸 위에 넣는 게 잘 갈리더라고. 그럼 여기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갈리기 쉽게 그냥 생수 혹은 탄산수 넣어도 괜찮아요. 갈아보겠습니다. 네. 오, 만두 속. 만두, 부침개 만드는 거구나. 만두 자몽 색깔이 안 나고 녹색이 세네. 갈린다 갈린다. 돌리고 끝! 여자에게 좋다는 밀싹 자몽 클렌즈가 완성됐어. 그 맛은 어떨까? 옷이랑 맞췄다, 야. 색깔. 어때요? 맛있는 척. 사과 때문에 달고 밀싹이랑 자몽 때문에 약간 쌉싸름한 맛이 맞아. 같이 나. 그리고 항상 과일을 모두 쓸 때 사과든 배든 껍질까지 같이 넣고. 맞아. 근데 아침에 확실히 진짜 한 잔 마시면 되게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조금 흔하게 만들 수 있는 클렌즈 주스였다면 네. 좀 이국적이고 색다른 주스를 알려줄 거야. 너희 비트라고 들어봤어? 그럼요. 아니, 무같이 생긴 거. 맞아, 그 비트로도 클렌즈 주스를 만들 수가 있어. 저는 원래요, 그 콜라비랑 그 비트랑 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콜라비는 겉은 빨갛고 안은 하얗지만 비트는 속까지 굉장히 빨간 거야. 우리가 블랙베리나 속이 빨간색 과일 야채가 있잖아. 네. 안토시아닌이라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이런 야채 과일을 많이 먹으면 젊어지는 거지. 그리고 비트를 구하기 힘들면 자색 고구마 있지. 그거 대신 먹어. 맛있겠다. 먼저 여자를 위한 밀싹 자몽 클렌즈부터 다시 만들어 볼게. 재료는 적당하게 잘라준 후 부드러운 재료부터 아래로 물을 함께 넣고 갈아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지? 매일 지치고 속이 답답하다면 비트 클렌즈를 만들어 봐. 비트와 당근은 껍질을 제거하고 사과는 껍질째 썰어서 덩어리 없이 잘 갈아줘. 공복에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좋겠지? 오늘 덕분에 굉장히 그 뷰티 힐링 클래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나이도 상관없이 건강에 대한 거는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식사 한 잔으로 건강해질 수 있으면. 너무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도움이 많이 됐어? 네! 됐어요. 언제든 불러주면 또 와서 네. 많은 것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힐링 클래스도 기대되는걸? 이번 클래스는 선배 차례 맞죠? 응, 내가 힐링의 기초적인 걸 준비했어. 누구나 예뻐 보이고 싶은 건 마찬가지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더운 날 화장도 잘 안 되고 덥고 땀나고 이래서 화장 지워지고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쵸. 그래서 여름철 기분이 업되는 그런 메이크업을 이 선배가 준비했지. 잘했지. 좀 있으면 내 짝꿍 선생님 오실 거지. 선생님 오세요? 당연하지.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엄청 먼 길이야. 너무 고생하셨어요. 뷰티 에디터들 사이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황방울. 프레젠테이셔널 메이크업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곳이 어딜 것 같아? 눈. 오, 센스 있어. 아, 역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목구비에서 보는 게 눈인 것 같아요. 맞아. 왜 눈이 예쁘면 사람이 다 예뻐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눈 메이크업이 신비의 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과 또 거기에 또 새로운 신비한 아이 브로우 메이크업까지 이름하여 캔디 메이크업. 역시 인상을 좌우하는 건 눈이야. 때로는 캔디처럼 사랑스럽게, 때로는 이라이저처럼 시크하게. 그래도 180도 바꿔줄게. 여름에는 좀 깃털처럼 가벼운 베이스,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아이나 립에 둘 중에 하나 정도의 포인트를 하는 게 서머 메이크업의 특징입니다. 맞아. 나 같은 얼굴이나 이영희 같은 얼굴은 강아지상인데 가끔은 고양이상처럼 좀 도도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웃지 않을 때는 고양이상이에요. 넌 약간 좀 섞였어. 맞아. 웃으면 좀 강아지 같고 가만히 있으면 좀 싸나워 보이는 약간 시추랑 인상이. 이렇게 식주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순해 보이고 청순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에요. 맞아. 진짜 아이 메이크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뭐랄까 남성들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랑스러운 메이크업을 만약 하고 싶다. 맞아.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그래, 동그란 놓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고 나처럼 그렇지. 되게 안아주고 싶고 막 그지? 그래서 고양이 같은 눈매를 강아지처럼 만들 수 있는 이름하여 캔디 메이크업.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이거 맞죠? 너 나이가 몇 살이냐? 94년생이 캔디를 안 넣는 거 아니야? 나 피부부터 표현을 해볼 건데 베이스는 간단하면서도 좀 뽀송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 하나 더 피부가 두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스펀지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하면 15초만 지나면 자동으로 파우더리하게 변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볍게만 발라줘도 어느 정도의 잡티 정도는 다 가려져야겠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가지고 네. 칙칙해 보이거든요. 파운데이션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을 한 번 더 커버할 수가 있어요. 다크서클을 전체적으로 덮지 말고 중간에서 뒷부분을 잘 커버하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착해 네. 보이려면 네. 눈이 순해 보여야 되잖아. 그럼요. 그래서 이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아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것부터 할게요. 베이스는 너무 컬러풀한 컬러보다는 연한 베이지나 연한 화이트, 연한 베이스 컬러를 이용을 할 건데요. 눈두덩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펴만 주시면 되는데 가벼운 펄감 정도는 굉장히 좀 화사함을 줄 수 있는데 펄감 많고 청순해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 우리가 캔디를 클럽에서 만날 일은 없으니까 가벼운 펄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언더에도 가볍게 해주시는데 살짝 넓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 주변이 밝아 보인다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요. 아이라인을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은요, 사실 강아지 눈매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눈매가 아니라 좀 약간 처져 있는 눈매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블랙보다는 약간 브라운 톤을 먼저 집어들었어요. 브라운 톤을 이용하되 눈에 끝나는 선까지를 일단 먼저 표현을 하시는데 떠보세요. 뜨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뜨고 난 상태에서 눈꼬리에 만나는 곳에 삼각형이 있어요. 네, 눈꼬리 잘 보면 눈꼬리 끝에 이런 삼각형이 있거든요. 그 안을 잘 채워줘야 돼요. 그 안이 비어 있으면 눈꼬리를 내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리를 꼼꼼하게 메꿔주시는 거. 난 선생님하고 되게 같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신기할까? 보면 볼수록 메이크업은 신기한 것 같아. 자, 이렇게 뷰러를 이용해서 캔디 이미지라면 눈매는 쳐졌는데 속눈썹 너무 바짝 올라가도 언밸런스 할 수 있으니까 가파르게 컬링을 주는 건 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컬링감이 있는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조금 더 깨끗해 보이게. 언더에는 그냥 검정 동자 밑에만 조금 더 또랑또랑해 보인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눈썹 하나만으로도 얼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떠보세요. 머리 염색을 할 때 눈썹 색도 같이 염색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맞아. 자, 이렇게 아이브로우 타입은 파우더 타입하고요. 약간 요즘처럼 마스카라 타입이 있어요. 또 파우더 타입은 가볍게 부드러운 컬러를 만들어주되 너무 강한 선이 들어가지 않게 눈썹에 있는 피부에 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브러쉬 타입인데요. 브러쉬 타입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역방향, 뒤에서 앞으로 가볍게 먼저 쓸어주세요. 앞에서 뒤로 갈 건데 이때 다시 묻히지 마세요. 다시 묻히면 뒤에서 온 양과 앞에서 가는 양이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부위 그대로 해서 결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은근히 눈썹이 위를 바라보냐 밑을 바라보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썹의 중앙까지는 위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앙부터 뒤는 30도에서 45도 정도 각도를 밑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확실히 눈썹까지 하면 자기의 결점도 커버해줄 수가 있어. 맞아. 얼굴형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눈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순해 보이면서 오 진짜. 보세요. 양쪽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네.
오늘은 아이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입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입술 컬러 같은 컬러 자연스럽게 핑크. 역시 이 정도만 하면 캔디 메이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어때? 확실히 캔디가 됐어요. 그치 캔디 같지? 인생에 우여곡절 많겠네. 사랑스러운 캔디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펄감이 적은 섀도우를 펴발라. 다음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는 아래로 그린 후 언더와 만나는 삼각형은 꼭 채워줘. 이때 마스카라는 부드럽게. 마지막으로 헤어와 같은 컬러로 눈썹을 바꿔주면 훨씬 더 인상이 순해지지. 핑크빛으로 립을 마무리하면 테리우스가 당장 나타날 것만 같은 사랑스러운 캔디 메이크업이 완성됐어. 눈매만 바뀌어도 인상이 순해질 수 있으니 캔디처럼 한번 시도해봐. 자, 이번 모델분에게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려면 보고 느낌이 어떠신지 좀. 굉장히 순해 보이는 캔디 같은 느낌이에요. 네, 캔디예요. 되게 강아지 눈매잖아요. 되게 딱 봤을 때 순종적인 눈매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에게 좀 강한 느낌, 그리고 나만의 좀 약간 섹시한 느낌 이런 것들도 막 표현하고 싶잖아. 맞아. 맞아요. 캔디의 반대가 누구지? 이라이자. 이거 봐. 피부를 하고 났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갈 겁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말씀드렸듯이 강아지 눈매를 고양이 눈매처럼 만드는 이라이자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를 할 건데 이 베이스는 컬러감이 너무 강한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름이라는 걸 감안하니까 스모키 메이크업하고 좀 달라요. 아이라인은 강조하되 주변은 좀 밝게 표현되는 메이크업. 자, 다음으로 이제 눈매를 살짝 잡아줄 건데요. 그 주변에 그냥 도톰한 아이라인 그린다 생각 정도? 쌍꺼풀 라인에서 약 2mm 정도 두께로 넓게 아이라인 한다 생각하시고 눈밑은 가볍게 눈매만 깊어 보이는 정도로만 잡아줄게요. 아이라인의 워터프루프가 첫 번째가 기본이겠고 캣아이는 미려한 눈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V타입의 아이라인. 얇은. 네, 얇고. 자, 이렇게 V타입의 아이라인을 이용하는데 꼬리로 가면서 약간 사선이 됐을 때 눈을 뜨고 나면 가장 예쁜 상태의 눈매가 나와요. 아까 캔디 메이크업 때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더 이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매를 꼼꼼하게 잘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을 딱 뜨잖아요. 한번 떠보시겠어요? 이런 눈매가 나와요. 난 이런 메이크업 너무 좋아. 그렇지. 이런 사람이 웃어주면 더 예뻐 보인다. 맞아, 엣지 있는. 네, 엣지 있는 사람이 웃어주면 더 친절해 보여. 막. 맞아. 나를 위해서 웃어주는 것 같고 막. 선생님, 그러면 눈을 좀 크게 보이고 싶을 때 포인트가 있을까요? 눈이 커 보이게 만들려고 하면 위만 두꺼워져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네. 언더도 꼭 해주시는 게 눈에 커지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죠. 언더는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꼬리에서 올렸잖아요. 눈꼬리를 만나게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3분의 2 지점에서 끝내줘야 돼요. 메이크업이 안 만날 거면 3분의 2에서 멈추고 눈꼬리에서 만날 거면 끝까지 가는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앞머리에서 가면서 중간에서 3분의 2 지점에서 그냥 메이크업을 끝내주는 거예요. 정말 잘못 그려서 이게 위가 아래를 잘못 만나잖아? 그러면 정말 눈이 찢어져 보일 때가 있어요, 선생님. 맞아요. 모든 메이크업의 전제는 예뻐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캐치아이 메이크업을 해도 악녀이긴 한데 예쁜 악녀인 거거든. 네. 매력 있는. 근데 그건 정말 그냥 사나운 악녀가 되는 맞아,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스카라 잘 바르는 방법은 이 브러쉬를 좀 잘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주면 이 마스카라 브러쉬가 속눈썹을 살짝 움켜줘요. 움켜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골고루 발라지고 밀착력 있게 바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눈썹 아이브로우를 하겠습니다. 아이브로우는 헤어의 뿌리의 컬러, 헤어에서 가장 어두운 컬러하고 맞춰야 돼요. 도도해 보이려면. 네, 도도해 보이려면. 그리고 눈썹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도톰해지고 가벼운 일자형. 일자형 눈썹이 훨씬 더 도도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라인은 위를 향해 있는데 아치형을 그리면 또 끝부분 밑을 향해요. 되게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도톰한 일자형이라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약간 강아지상이 이런 강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좀 그쵸. 겁이 날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근데 뭔가 진하지 않고 뭔가 매력
있는 것 같은 메이크업은 굉장히 해보고 싶은 메이크업이에요. 정말 너무 좋은 지적인 게 우리가 조금 눈매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딥한 스모키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한 메이크업으로 너무 인식을 하니까 맞아. 정말 심플한 이런 캐치아이 메이크업도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게 여름엔 너무 좋고 이라이자 같은 느낌의 메이크업이 오히려 약간 누드 타입이면 예쁘게 표독스러운 테리우스를 부를 수 있는 메이크업은 캔디라면 이건 정말 내가 테리우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 캔디가 좀 달라졌지? 네, 확실히 아이 메이크업이라는 게 진짜 마술 같은 게 눈꼬리 하나로 캔디가 이라이자가 되는 걸 지금 봤어요. 그치. 그리고 여름철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건 워터프루프를 사용했다는 거야. 맞아. 번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동을 해도 이 메이크업이 유지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또 큰 장점이 되겠죠? 이 메이크업으로 아무리 물을 뿌리거나 땀을 흘려도 지워지지 않는다? 물 뿌려봐요. 야, 선생님이 이렇게 공들여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물을 뿌려봐요가 뭐야?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부탁드려봐. 해도 될까요? 이렇게. 선생님, 물을 뿌려봐요. 막 뿌려요. 우리는 자신 있어. 다 죽었어. 살살 뿌려라. 안 번질 거 아는데도 긴장된다. 근데 진짜 번지면 어떡해요? 내가 뿌렸다. 안 번진다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기대되는데? 막 뿌려도 돼요. 더 뿌려봐, 막 뿌려. 막 뿌려보세요. 뿌려보고 정말 이 정도는 비를 맞은 거야. 물을 닦아내고 났는데도 베이스나 아이 메이크업이 그대로 있는지 보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닦아냈잖아요. 네. 물기만 묻어나고 전혀 그런 게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물을 정을 한다는 뜻인 거죠. 지금 머리는 젖어서 복구가 안 되는데 얼굴은 그대로 다 복구가 됐어요. 이렇게 오래가는 메이크업을 해주는 건 센스? 네. 물에도 끄떡없는 시크한 이라이저 메이크업을 해볼까? 먼저 눈두덩이는 밝게 표현하고 눈가만 어둡게 포인트를 줘. 시크한 매력의 상징은 길게 뻗은 아이라인이지. 이때 언더는 3분의 2만 그려줘야 눈이 커 보인다고. 도도하려면 속눈썹도 아찔하게. 눈썹은 헤어뿌리 컬러에 맞춰 바꿔봐. 누드톤으로 립을 마무리하면 시크한 매력녀 이라이저로 변신했어. 평소에 순한 이미지를 벗고 싶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줘봐. 하나의 더 팁이 있어요. 네. 가벼운 노출과 함께 하면 좋은 게 타투잖아요. 네. 이 아이라인을 이용해서 가벼운 타투도 할 수가 있겠죠? 지워지지 않으니까 타투로도 가능하지. 여름철 매력 어필에는 타투가 빠질 수 없지. 쇄골, 어깨 등 노출이 많은 곳에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를 활용해 한번 포인트를 줘봐. 아이라이너 타투는 물에 강하지만 원할 때 지울 수 있으니 더 엣지 있잖아.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곳에 개인의 취향에 맞춰 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봐. 계속되는 뷰티 힐링 클래스. 이번에는 주연이가 준비한 클래스지? 내가 힐링 헤어를 준비했지. 우리가 샵에 가서 샴푸를 받을 때 두피 마사지를 해주잖아. 그러면 되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 그치? 맞아. 기다려봐. 선생님 오실 거야.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 또 워크숍 한다고 이렇게 먼 길까지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의리. 그대들의 헤어 힐링을 책임질 전문가. 엣지 있고 스타일리시한 헤어 디자이너 성찬. 근데 우리 실제로 몸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두피래요. 보통 분들이 두피는 피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처럼 그냥 두피에 바르는 제품 같은 경우도 오가닉 제품이나 뭐 천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두피도 피부만큼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힐링 케어는 두피 케어, 모발 케어, 그리고 스타일링도 빼놓을 수 없죠. 그쵸? 그쵸. 그럼 우리 빨리 해보러 가볼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무더운 여름, 갈라지고 푸석한 헤어가 고민이라고? 이젠 피부만큼 헤어 케어에도 신경 써야 돼. 더 산뜻하고 촉촉한 머릿결을 위한 솔루션.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헤어 스타일링의 첫 번째 단계가 머리 감기잖아요. 네. 여자들이 흔히 이제 샴푸를 할 때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거를 이제 OX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머리는 아침에 감는 게 좋다. X.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 샴푸를 하지 않으면 땀을 흘렸던 이런 피지들이 모공을 막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탈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샴푸는 꼭 저녁에 가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 진짜 피부 관리랑 똑같네. 그럼요. 두 번째, 샴푸 거품은 손에서 내는 게 좋다.
X. 올바른 샴푸법은 거품이 나면서 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손에서 거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두피에서 거품이 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컨디셔너 제품은 두피를 피해 바른다. 5. 이 부분이 좀 섞여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두피에 닿게 되면 좀 좋지 않아요. 3분의 1 부분만 발라주시면 이게 나중에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발라주시고 한 1분 정도 있다 헹궈내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그럼 다음 트리트먼트를 매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5. 트리트먼트도 너무 과하면 네. 독이 되죠. 자주 하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매일매일 하는 게 뭐 이렇게 좋아지는 줄 알았어, 저도. 마지막이에요. 네.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머릿결이 나빠진다. X. 샴푸는 매일 해주셔가지고 이 네. 모발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게 머릿결에 도움이 됩니다. 와, 완전히 명쾌한 대답이네요. 그랬나요? 네.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네. 머리 감기보다 더 중요한 네. 두피 케어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손상 제로 스타일링. 완전 좋은데요? 손에 이렇게 넣으시고 지금껏 봐왔던 그 어떤 방법보다 획기적일 거야. 열을 사용하지 않고도 완성시킬 수 있는 세련된 헤어스타일링과 샵에서 받고 나오는 느낌? 살롱에서 받은 혼자서도 충분한 셀프 헤어 케어까지 지금 공개할게. 청담동 살롱에서 받는 두피 케어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 자, 두피 토닉 제품을 써서 네. 가볍게 두피에 뿌려주시면 돼요. 아, 되게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냄새 어때요? 냄새 맡아보실래요? 장미향 나죠? 오. 향이 되게 좋아요. 네. 이게 두피의 잡내를 없애줘요. 아. 토닉 같은 경우는 좀 청량감이 있어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두피에 뿌리면 좀 개운한, 상쾌한 느낌이 나요. 오히려 더 개운해지겠네요. 뭔가 답답했던 게.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네. 집에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게 정수리 부분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정수리 왜요? 부분은 저희 피지 분비샘이 많이 모여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자극을 많이 주면 되려 피지가 더 활발해지니까 이 밑에서 위쪽으로. 밑에서 위로. 이제 두피 토닉은 끝났고요. 네. 약간 이렇게 수분기가 있을 때 네. 머릿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쓰는 미스트가 있어요. 아. 잘 흔든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뿌려주시면 돼요. 헤어 미스트는 네.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뭔가 메이크업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메이크업에 기초가 있듯이 헤어에도 기초가 있죠. 자, 이제 말려보도록 할게요. 아, 뭔가 말리는데 향도 계속 되게 좋은 향이 계속 나요. 머리에서. 자, 머리를 다 말렸고요. 머리를 네. 말리실 때는 항상 두피부터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 두피가 네. 먼저 바짝 말라야지만 네. 모발이 금방 말라요. 이제 머리도 다 말렸는데 어떤 스타일링 준비되어 있죠, 에디터님? 이제 최대한 모발 손상이 적으면서 또 간편하면서도 예쁜 스타일링을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보여드릴 스타일링은 손상 제로 스타일링. 오, 그거 완전 좋은데요? 모발에 가장 치명적인 게 열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이롱을 사용하지 않고 네. 이 웨이브를 걸 수 있는. 제가 보여드릴 스타일링은 양말만 있으면 돼요. 양말? 양말만 있으면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연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크림을 바를게요. 약간 수분기가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네. 말라 있어도 되고. 헤어 크림을 살짝 바르신 다음에 네네. 이런 양말을 손에 이렇게 넣으시고 우와, 우와.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빼양말로 하세요, 꼭. 지금까지 좋은 향기 이렇게 다 해놨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양말을 오. 감싼 다음에 이렇게 네. 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시고 뒤에도 반 나눠서 아까와 동일하게 그냥 꼬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정말 쉽게 집에서 누구나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집에서 아침에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놓고 메이크업 하고 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5분,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5분, 10분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떼면은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웨이브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끝났고요. 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풀으시면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네. 나오겠죠? 오, 떨린다, 떨린다. 자, 빼볼게요. 네. 대박. 뒤쪽도. 우와. 아니, 이거 아이롱을 한 것보다 더, 우와! 볼까요? 아이롱을 한 것보다 훨씬 이쁘지 않아? 사실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인데요, 선생님? 어때요? 와, 대박. 예쁘죠? 간편하게. 그거야말로 대박이다.
근데 이게 또 모발 손상이 적은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열을 안 썼잖아요. 어떻게 열을 안 냈는데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아침에 이런 식으로 하면 네네. 열 쓰지 않고 간단하게 웨이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자, 이렇게 웨이브가 끝났고요. 이 네. 웨이브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크림하고 네. 오일을 살짝 이렇게 믹스를 하면 좀 더 이렇게 윤기 나는 머릿결 가볍게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이 컬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자연스럽게 아 진짜 자연스럽다 웨이브가. 이렇게 하면 네네. 장시간 이 웨이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말이 이렇게 실용성이 예. 있는지는 그러니까요. 재밌죠? 예, 양말 신기해. 머리에다가 신는 줄 알았죠. 머리에 신는 줄 몰라. 뜨거운 열을 사용하지 않아도 스타일리시해질 수 있어. 모발에 헤어크림을 듬뿍 발라준 뒤 양말을 이용해 웨이브를 넣어주는 거야. 양말에 장착되어 있는 밴드는 흘러내릴 걱정을 줄여줘.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간단하면서도 모발 손상이 없는 손상 제로 스타일링이 완성됐어. 선생님 그 여름철에 좀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헤어 스타일링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많이 하시는 머리가 버네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위로 많이 먹는 네. 머리. 버네어 같은 경우는 두피에 무리가 가요. 이렇게 묶었을 때 이 두피가 당김 현상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최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그럼 머리를 저희가 한쪽으로 이렇게 쓸어 올릴게요. 밴드를 사용해서 중간 부분을 묶어주시면 돼요. 뭔가 포인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심심하니까 포인트로 스카프를 이 밴드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따주시면 돼요. 스카프를 스카프랑 중간에 같이. 끼면서 같이 따주시면 뭔가 특별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컬러 피스한 느낌이네요. 오 맞아요. 컬러 피스에도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네. 나죠. 근데 그걸 이제 스카프로 해서 질감도 다르니까 느낌도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따으셨으면 네. 저희가 처음 묶었던 밴드 부분 있죠? 네. 이걸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좀 더 시원하면서 모발 묶지 않기 때문에 모발에 무리도 없고 예쁘다. 그러니까 그쵸. 그죠? 와. 뭔가 이렇게 여름에는 이런 아이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포인트 이거는 있는 꼭 아이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스카프를 이용한 바캉스 헤어 스타일링. 먼저 머리를 한쪽으로 내려 묶어준 뒤 스카프를 머리카락과 함께 따주는 거야. 묶어둔 밴드를 잘라내고 스카프를 머리카락 사이에 넣어주면 된다고. 어때? 스카프 하나로 한결 세련돼졌지? 이번에 보여드릴 스타일링은요. 네. 여름 같은데 휴가 갔을 때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스타일링. 모발이 젖었을 때나 머리가 많이 날릴 때 네.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밴드를 2개를 사용해서 묶을 건데요. 네. 머리를 우선 2 블럭으로 나눠서 묶을게요. 일단 밑머리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2개로 나눠서 묶는 거예요. 하나로 묶으면 재미없잖아요. 좀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이게 남들과 다르게 그래서 밑머리를 하나 묶어주시고 이 나머지 윗머리를 묶기 전에는 항상 이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장마철에는 볼륨 많이 죽어버리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볼륨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빗을 사용하듯이 털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기장이 좀 짧으신 분도 네. 하면 좀 깔끔하게 이 목선이 좀 시원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름에는 이 목선이 보이고 안 보이고 따라서 많이 네 달라지잖아요. 맞아 좀 더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윗머리를 한번 이렇게 꼬아줄게요. 한번 꼬아서 네. 쉽게 구할 수 있는 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네. 실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이 나머지도 꼬아서 오. 자, 이렇게 하면 스타일링 봐봐요. 끝이에요. 오. 청담동 살롱에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살롱에서 받은 듯한 느낌. 네. 그러니까. 되게 오래 막 1시간 정도 한 머리. 자연스러운 스타일. 근데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진짜 샵에서 받고 나온 느낌? 받은 듯한 느낌이죠. 이게 선생님 손이어서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아이, 그럼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남자분들도 할 수 있어요. 평범한 번 헤어는 지겨워. 센스를 발휘하라고. 먼저 머리를 위아래 2 블럭으로 나눠 묶어줘. 윗머리부터 돌돌 말아 실핀으로 잘 고정해준 뒤 아랫머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고정시켜주는 거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아한 올림머리. 올여름에 꼭 도전해봐. 굳이 청담동 살롱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살롱에 간 것처럼 스타일링을 하고 두피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오늘. 내가 봤을 때는 준비는 선생님이 다 하시고 귀찮게만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럼요. 아무쪼록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그럼 남은 워크숍 일정도 알차게 보내세요. 네. 계속되는 힐링 뷰티 워크숍. 다른 에디터들은 어떤 시간을 준비하고 있을까? 얘들아, 워크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어. 중요한 뭔데요? 시간이에요? 바로바로 피한정 선배님께서 오시기로 했거든. 너무 좋은데요? 근데 우리가 좋을 것만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야 좋은 거지. 저건 좀 떨려요. 우리 혼나는 건 아니겠지?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아유, 해맑다. 대한민국 뷰티계를 책임지는 1세대 뷰티 디렉터 피한정. 오늘 뭐 저기 했다며 워크숍? 네. 자, 뭐뭐 했는지 얘기해보자. 저랑 가은이는 메이크업, 그리고 선배님들은 헤어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는 힐링 아이템을 조사했어요. 클렌저 주스도 알아보고 다양하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피부 힐링. 선배님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선배님을 이렇게 모셔온 거 아니에요? 뭘 해줄까? 보습? 보습은 뭔가 이제 피부는 촉촉해야 하잖아요. 보습은 기본이고. 나이트 케어? 나이트 케어도 뭐 중요하지 않진 않지만 더 이걸 모든 걸 아우르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 스트레스. 피부 스트레스를 날리자. 피부 스트레스를 줄이자. 그러면 만병의 근원을 해결하는 거야. 선배님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나이가 어린데도 어두워 보이고 왜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세로 모공을 의심해봐야 돼. 세로 모공이요? 세로 모공. 자외선이라든지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바르거나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그러면은 세로 모공이라는 게 생겨. 그러니까 길게 모공이 세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이 길게 늘어 얼굴이 길어지는 거야. 왜 동안의 포인트가 뭐야? 얼굴이 동그래야 되잖아. 볼록하고. 근데 이거 길어지면서 인상이 좀 피곤해 보이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요 세로 모공은 어떻게 체크하면 돼요? 자가 체크법인데 왜 거울을 보고 비포 애프터를 구분해 보는데 왜 얼굴 중에 가장 높이 나온 뼈가 여기잖아. 꼭지점 뼈. 여기를 위로 올렸을 때 그다음에 그냥 얼굴일 때가 많이 달라 보이면 여기가 처진 거고 그다음에 입가가 이렇게 올렸을 때랑 내렸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면 여기랑 여기 팔자 부분이 처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여기 턱 그쪽이 이렇게 저는 약간 이건 주름은 안 돼요. 이게 신경이 쓰이긴 했었거든요. 이게 근데 다 세로 모공 때문이었구나. 그치 여기가 이렇게 늘어지면은 여기가 생기잖아. 여기 살이 이게 잡히는 여기 있다니까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히잖아. 근데 주름이라는 건 가는 선이야.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뭉태기로 쳐지는 거야. 이렇게 블럭블럭이. 선생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모공도 먼저 비워줘야 되는 거야. 비움의 법칙 잘 빼낸다. 그래서 모공을 잘 빼내야 되는데 모공 브러쉬라는 게 있어. 모공 부분을 이제 가로 세로 결에 따라서 헤어를 하면 잘 비워줘. 자극 없이. 노폐물이라든지 피지가 이렇게 많이 묵혀져 있거나 이런 걸 빼내. 그 다음에 채워줘야 돼. 채움. 두 번째 채움의 법칙. 스프레이 타입의 모공 스프레이. 모공 스프레이가 왜 힐링 아이템이냐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잖아. 손으로 대고 문지르거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왜 예를 들어 법칙. 밤에만 써야 돼, 낮에만 써야 돼, 메이크업 전에만 해야 돼, 후에만 해야 돼 이게 없어. 그냥 수시로? 아무 때나 수시로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건조할 때마다 한 번씩 뿌리면 되는 애라서 45도로 턱을 들고 그다음에 눈을 지그시 감은 상태에서 두세 번 정도. 그래서 왜 어디인가는 왜 모공이 더 터져 있고 늘어져 있고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스며들 수 있게 부위별 케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왜 바캉스 가면 완전 습도랑 자외선 때문에 아무리 뭐 차등제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도 이게 견뎌내지가 않거든. 두세 시간마다 뿌려서 습관화 시키면 되는 바캉스 케어.
바캉스 파우치에도 되게 필요한 아이고. 굉장히 간편하다. 화장품이 어떤 제품을 바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습관화시켜서 바르는 방법, 그거를 익히게 한 그런 메시지를 독자한테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에디터들은. 그리고 나서 밤에 모공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습 효과가 있는 모공팩을 사용해주면 피부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름이잖아. 온도가 피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피지가 굉장히 많이 20%더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밤에 왔을 때는 피부 온도를 약간 낮춰준 상태에서 또 모공팩을 해야 더 효과적인 거고. 그리고 수분팩 같은 것도 젤 타입의 좀 가벼운 대형을 골라서 냉장고에 차갑게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왜 약간 시원하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이렇게 발라주면 모공결까지 같이 잡아주니까 밤에 자면서도 케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요 선배님 간단한 페이스 마사지법도 알려주세요. 세로 모공 마사지가 두 가지가 있어. 귀차니즘은 그냥 공기 넣기야. 뭐냐면 세로 모공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야. 왜 얼굴은 우리가 말하는 거 말고 움직이지 않잖아. 모공이 생기기 쉬운 이 부위를 움직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볼을 넣어서 오른쪽, 이거를 틈날 때마다. 또 하나는 이런 마사저가 있어. 왜 손으로 하거나 이러기가 귀찮으면 얘로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쪽 가로로. 얘는 이쪽. 그다음에 이 턱 라인은 이쪽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거지, 마사저. 선배님, 그러면요 세로 모공으로 인해서 생긴 주름을 가리는 방법은 있을까요? 스킨케어 피니셔라고 하는 들어본 것 같아. 데 그건 이제 약간 탑코트 같은 거야. 코팅을 시켜주는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 모공은 가리면 안 되는 거야. 메이크업으로 파운데이션 두껍게 가려지면 완전히 모공이 더 도드라져서 되게 얇고 가볍게 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코트를 씌워서 그냥 좀 약간 반짝반짝 윤기와 생기를 주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컨실러 같은 제품으로 왜 세로로 생긴 애를 가로로 펴줘야 돼. 자, 그러면 이 눈 아래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얘를 이 약지로 눌러. 펴주는 게 아니고 눌러줘서 얘를 흡수를 시키는 거야. 라인에 따라서. 여기 처진 데는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3번을 그려서 다시 얘로 눌러서 흡수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은 이 반대 모양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서 세로 모공을 가로로 그리고 눌러준다. 여기는 6번, 여기는 3번, 여기는 2번. 그래서 약지로 눌러주면은 티나게 막 음영을 주거나 뭐 티나게 뭔가 파우더 가루로 막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왜 피부가 원래 촉촉하고 톤과 결이 좋은 모양, 그걸 가질 수가 있지. 그렇지. 저희가 힐링 뷰티 워크숍이잖아요. 그래서 피한정의 뷰티 클래스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몇 가지 받아왔어요. 모공 흉터는 피부과를 가도 안 지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모공이 되게 처음에는 사소로운 것 같잖아. 한번 생기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 물론 모공, 뭐 스케일링부터 모공 케어 시술이 되게 많아. 효과가 있지만 왜 원래 없었을 때처럼 피부로 되돌리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시술을 하고 나서도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는 꾸준히 해줘야지. 시술 한 번 했다고 나 됐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다시 커지는 거지. 여름에 기름 종이를 너무 많이 쓰게 되잖아요. 유분이 많다 보니까. 근데 기름 종이를 많이 쓰다 보면 모공이 넓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기름 종이 자체가 피부를 나쁘게 한다라고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기름 종이를 많이 쓰게 되면 피지를 억지로 이제 제거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제거하게 되면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피지가 더 분비가 자주 더 많은 양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피지 조절 제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피부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또 힐링하면 커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선배님. 요즘 여성들은 정말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하루에 몇 잔까지가 가능한지.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카페인이 오히려 에너지를 뺏어갈 수 있고 이제 약간 탈수 현상이 생겨. 화장실 많이 가잖아, 이뇨작용. 그러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모공이 더 이제 커지거나 탄력이 저하되거나 수분이 부족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커피를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2잔에서
3잔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약간 뭐 카페인이 왜 부기도 좀 빼주는 효과가 있고 디톡스의 효과도 있거든. 조금 적당히 마시는 건 피부에 괜찮다. 역시. 오늘도 선배님 덕분에 정말 저희 잡지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워크숍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알찰 것 같아, 내용이 일단.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뷰티 힐링 클래스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은 막내들이 준비했지? 네. 어떤 아이템 준비했어? 주제는 미리 예고해드렸다시피 오피스 힐링 아이템이에요. 네, 여성분들이 오피스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힐링까지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모았어요. 사무실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오피스 걸들을 위한 힐링. 스텝 1.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이 심호흡을 하면은 크게 호흡이 들어오기 때문에 산소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속에 노폐물도 빠지고 저희 몸에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이 심호흡 하나로? 네. 그래, 우선 따라해보자. 자, 그래. 네. 일단 몸을 이렇게 풀어요. 가볍게 풀고 자, 눈을 살포시 감고 부드럽게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잘했어. 그 다음.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한 뒤에는 이제 얼굴에 올라온 열을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나 그거 좋아. 그때 미스트를 칙칙칙칙칙 듬뿍 뿌려주는 거죠. 그 자기한테 맞는 미스트를 씀으로써 얼굴의 건조함까지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스텝 2입니다. 건조한 오피스 걸들에게 미스트는 오아시스지. 쿨링 효과로 기분도 힐링해주잖아. 미스트는 저처럼 이렇게 사무실에서 열이 올라왔을 때 쓰는 것도 좋지만 특히 여름에는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모공이랑 피부가 축축 늘어지잖아요. 그치.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서 맞아. 피부가 번들거려서 막 피부 화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때 쓰면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거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건조하면 스트레스 받아, 솔직히. 그죠? 얼굴 땡기면. 있을 것 같죠? 이게 그거예요. 전해질 베이스 미스트인데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베이스의 미스트가 트렌드거든요. 전해질 베이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이온 음료를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흡수가 빠른 거죠. 내가 이거 알지. 이왕 미스트로 스트레스 푸는 거 흡수가 더 잘 되는 걸로 하면 좋잖아요. 그치. 팍팍들 뿌리세요, 다들. 다음은 오피스 스트레스 스텝 3. 이걸 하면 졸음도 쫓을 수 있고 기분 전환도 되는 거예요. 바로 뭐야? 아로마를 활용하라. 역시 에디터들이야. 아로마야말로 대표적인 힐링 아이템이지. 내가 그 평소에 정말 두통이 자주 오잖아. 근데 이 아로마 스틱을 사용하면 두통도 완화되고 화났을 때 그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그리고 피곤할 때 이 아로마 스틱을 바르고 천천히 문질러주면은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 마사지 해주면? 살며시 코 밑이나 눈썹 사이, 관자놀이에 2, 3회 정도 발라주고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면은 피로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인 스텝 4. 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을 풀어줘야죠. 발, 풋 스프레이를 준비했어요. 맞아.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하잖아. 풋스프레이로 은은한 향과 보송함을 살려봐.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발 땀 많이 차고. 그치, 우리 같은 경우는 힐도 많이 신고. 그치. 맞아요. 그렇게 땀찬 발에 착착착착 뿌려줘서 이제 상쾌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좋은데? 어때? 시원해? 굉장히 시원해요. 그죠? 발만 피로만 풀어줘도 전신이 풀어진다고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쿨한 오피스 힐링 4단계가 끝이 났어요. 어땠어요? 나는 이 아이템 중에 이 아로마 스틱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나한테 특히 필요한 것 같아. 나는 미스트. 왜냐면 이게 피부에 주는 이온 음료라고 하니까 뭔가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피부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 같아. 오피스 힐링 단계 그 마지막 아이템들이 굉장히 핫하고 괜찮은데? 준비 잘했네, 나름? 좋았어. 좀 걱정했거든.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아주 괜찮네, 4단계까지 괜찮네. 쫙 정리를 해버렸네. 야,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다. 빨리 이제 가자, 오늘 고생했으니까. 그래, 힘들어, 갑시다. 갑시다. 뭐 그렇게 힘들다 그래. 다들 챙겨가요. 워크숍 안 가. 뭔가 아쉬워요. 같이 하나. 아쉽다고? 그럼 넌 남아. 너 남아있어. 무더운 여름, 에디터들의 힐링 뷰티 팁들이 도움이 됐나 몰라. 힐링은 우리를 늘 기쁘게 해주잖아. 시인 존 키츠는 이런 말을 했어.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다. 혹시 지금까지 나 자신을 가꾸는데 소홀했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 좀 더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조금 어렵다면 뷰티 바이블과 함께 한 걸음씩 시작해보는 거야.
영원한 기쁨을 누리길 빌며 여러분의 뷰티 바이블 에디터 비로부터